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 1차 시에 이어서 이렇게 마케팅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량이 잘 나오는지 화면이 잘 나오는지 잠시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잘 되는 것 같아서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만요. 이거 넘기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마케팅이 왜 중요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필요, 욕구, 수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와 욕구의 차이를 한번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토의도 해보았습니다. 필요나 욕구나 모두 다 영어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원적 욕구, 잠시만요. 본원적 욕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욕구들이고 구체적 욕구라는 것은 여기가 중요하죠. 본원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네, 지금 조금 잘 녹화가 안 돼서 잠시 중단했는데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츠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원츠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서 해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니즈를 갖고 있지만 원츠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그것을 잘 마케팅해야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말은 또 이렇게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다. 자금 시장, 기부금 시장,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도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단순히 광고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목표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뭔가 포괄적인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제품 가격 촉진 유통 활동 등을 잘 기획해야겠죠. 네. 마케팅의 어원, 마켓과 ing의 합성어. 마케팅은 중요하다. 무엇보다 여러분 고객 만족,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죠. 그런 것을 통하여서 매출 이익 극대화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마케팅의 발전 단계였죠. 그래서 생산 지향 시대, 제품, 판매 지향 시대, 드디어 마케팅 지향 시대부터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마케팅 시대,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 및 조정까지 이런 부분이 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네, 근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보았고, 마케팅 관리라는 것은 또 역시 우리 항상 경영 관리 순환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획하고 조직,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우리 학기 중에서 배울 것은 이거 STP 전략이라고 해요. STP 전략과 이게 네 가지가 다 P로 시작하기 때문에 포피 믹스, 마케팅 믹스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울 거고요. 무엇보다 또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 또 나중에 배울 거고, 경쟁 기업이나 기술, 경제 전반의 상황을 분석해야 하는데 그것을 환경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표적시장, 고객 집단을 파악하고, 그래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너무나 중요하죠. 마케팅 믹스 설계, 전략의 조정 및 통제, 이렇게 순서로 아무래도 관리를 해나가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마케팅 믹스,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하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서 여기까지 이전까지 했으니까 먼저 이렇게 포피 믹스에 대해서 조금만 지금 이 시간에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순서를 이렇게 한 것은 제 생각에 이거
이 순서로 중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순서를 매겨 보았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 순서로 해보았어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 다이소라는 거 알잖아요. 다이소. 다이소의 물건은, 다이소의 사람들이 왜 가는 거죠? 사실 싸서 간다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뭔가 상품이 괜찮아. 그리고 진짜 완전히 싼 거 치고 엉망은 아니야. 엉망이 아니고 오히려 가성비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나 싶어요. 상품들도 정말 이거 어디에 쓰나 하는 디자인도 정말 별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원할 만한 디자인에 원할 만한 물품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놔. 그것을 상품 구색을 갖춘다라고 해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색을 잘 갖춰야지. 구색이라는 말 어떤 데 쓰이나요? 그래도 우리 중요한 자리인데 구색을 좀 갖춰야지. 뭔가 주위의 분위기나 그런 환경 같은 것도 구색을 갖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회사든지 어떤 물건을 파는 공간이라든지 그 구색을 잘 갖추어야지, 그 느낌이 좋아야지, 분위기가 좋아야지 그 장사가 수월하게 됩니다. 그 목표 고객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물이 좋아져.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나이트 클럽이라는 공간에서 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사람들, 예쁘고 멋진 사람들이 많아야 그 클럽이 더 인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게에 예를 들어 올리브영이나 어떤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 나는 20대인데 나 20대 젊은 층인데 5, 60대 분들이 더 많아 라고 한다면 나는 거길 안 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죠? 나 20대고 20대를 위한 상품을 사고 싶어. 그런데 5, 60대가 많은 거 보니까 나랑 안 맞는 곳인가? 상품들이 나랑은 안 맞을 화장품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구색을 잘 갖춰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런 전체적인 구색 말고 상품 구색을 잘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이소가 굉장히 잘했다. 왜? 그렇게 저렴하면서도 나름대로 쓸모있고 세련돼 있고 디자인도 괜찮은 그러한 제품들을 많이 들여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이 괜찮기 때문에 가성비 괜찮기 때문에 다이소에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판매를 할 때, 마케팅 전략을 짤 때 제품 자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제품 구색, 제품 이미지, 상표, 포장 이런 것들을 잘 마케팅 해야만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전략들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통 계획입니다. 사실 상품 구색을 갖추는 것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배송해주고 택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판매할 것인가, 이게 더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린 고급 제품이니까 백화점 통해서만 판매할 거야. 우리는 조금 인터넷 많이 할 거야. 인터넷 통해서만 많이 할 거야. 실제 오프라인 매장은 아예 안 둘 거야. 그 이유가 있어.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동네 시장, 슈퍼의 모든 곳에 입점을 할 거야.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건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세한 것은 다음 유통 전략 때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촉진 계획,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광고와 인적 판매, PR 판매 촉진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거는 촉진 전략 때 따로 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광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촉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판매에 더 잘 되게 자극시켜서 활성화시킨다. 촉진이 그런 거잖아요. 촉진시킨다라는 것이죠. 잘 해야겠죠? 가격 계획, 가격을 잘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도 역시 전략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마케팅을 관리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케팅 관리 과정이라는 것은 계속 똑같이 말하지만 환경과 소비자 분석을 잘 하여서 표적 고객을 선정하고 제품 포지셔닝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걸 잘 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마케팅 미스에 관한 계획을 잘 만들어서 수행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마케팅 통제 시스템, 연 계획을 잘 해야겠죠? 이익률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통제해야겠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야겠죠?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일단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해봤던 건데요. 제시된 상황을 분석해서 그것에 맞게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 비누를 만들어서 진짜로 창업을 할 건데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창업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창업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야 할지 고민하여 보시고, 그래서 환경 변화 분석, 표적 시장, 고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적 시장 파악, 마케팅 목표 설정은 좀 다음에 하고, 전략 조정도 다음에 하고, 이것까지 포피 믹스까지 하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케팅의 종류별 분류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케팅을 이렇게 굳이 종류별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사실 이렇게 8개 나온 거 말고도 굳이 따지자면 10가지도 넘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종류별 특징, 이것을 굳이 구분하여서 이해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고 기억하실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전략을 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좋은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전환적 마케팅,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를 맞기가 싫어.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전환시켜야 될까요?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잠재 고객, 아직 우리 고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사지 않았어요. 싫어하거나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소비자의 신념과 배도를 변화시킴.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방법이 참 어렵죠. 어떻게 우리들 이미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단점이라고 소문이 났던 부분을 잘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미지를 싹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짠다거나, 아니면 그 소비자가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를 분석해서 그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 서비스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간다거나 하면 좋겠죠. 그건 어렵죠. 말이 쉽지 어렵죠. 자극적 마케팅. 표적시장 소비자가 좀 무관심해. 얘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당장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늘 쓰던 대로 쓰지. 내가 왜 신제품을 써야 되지? 내가 왜 새 디자인을 입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소비자의 흥미와 욕구를 만들어야겠죠. 어떻게든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 개발적 마케팅입니다. 개발을 전환적이랑 어쩌면 비슷할 수 있는데 개발을 새롭게 하는 거죠. 어떤 걸 개발하냐? 잠재 고객을 개발하는 거예요. 잠재 시장.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하는데 콜라가 방해가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까지 콜라를 판매해야 해요.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 합성 첨가물을 통하여서 단맛을 내게 하고 칼로리는 없게 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도 콜라를 사 먹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잠재 시장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적 마케팅인데요. 여기 특별히 후지 필름 가져왔는데 일본의 필름 회사였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필름 회사가 망하게 되었죠? 바로 디지털 카메라 때문이죠. 게다가 디지털 카메라에다가 이제 핸드폰도 카메라가 생김으로써 조금 어려워졌죠. 그런 어려워진 상황에 부활을 한다? 말이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접는 데에도 기업을 청산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옵니다. 우리가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제품 수명 주기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제품도 언젠간 죽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망할 때 망하더라도, 청산할 때 청산하더라도 좀 제대로 조금
이익을 좀 남기면서 철수, 최대한 손해를 덜 보면서 철수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생산 제품이 어떤 계기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쇠퇴하는 경우에 그 감소 원인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아이고 뭔 파악할 게 어딨어요. 당연히 보이죠. 새로운 표적 시장을 발견하는 노력 필요하죠. 언젠간 죽으니까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야겠죠. 근데 우리 후지필름 제가 가져온 이유는 디카 때문에 망했지만 이 뭐예요? 폴라로이드 필름을 통해서 감성 마케팅을 어느 정도 해내면서 최대한 마지막까지 조금 버티고 수익 꼭 남겨야 되는 부분, 사업 부분 조금 남겨주면서 철수를 잘 했다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시와 병행 마케팅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가격 차별화 정책이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 차별화, 영화관 시간대별로 또는 주말과 주중별로 그 비용이 다르죠. 그런 것을 동시와 마케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사실은 가격 차별화 정책이 맞는데 사실 이렇게도 마케팅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유지적 마케팅은 뭐 기업이 바라는 수요 이상적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수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홈쇼핑에서는 완판됐다고 뻥치면서 소비자들이 사람들도 다 저거 사는데 나도 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그럼 계속해서 수요가 유지되겠죠? 완판된 척 하면서 계속해서 완판된 척 하면서 계속해서 판매하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 억제 마케팅입니다. 뭔가 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수요가 공급보다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는 그것을 줄여야 될 필요가, 수요를 억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여름철 피서지 인파가 갑자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일시적 현상,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국가가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공영 주차장이라고 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무료라고 하면 막 쓰기 마련이죠. 무료라고 한다면 수요가 무조건 초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니까요. 그럼 수요가 너무 초과하게 되면 이것을 억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렇죠? 주차장만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주차를 해야 더 합리적인, 이상적인 자원의 배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너무 지나친 초과 수요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편한 방법은 가격 인상입니다. 가격을 인상시키면 아무래도 공짜여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안 하겠죠. 무료 주차장 하면 안 되고 500원이라도 30분에 500원이라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료라고 한다면 필요 없는 사람도 굳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죠. 꼭 필요한 사람들은 아예 주차를 못 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당근마켓에서 무료 나눔이라는 것을 조금 싫어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에서예요. 그냥 무료라고 해버리면 필요 없는 사람도 그냥 이거 좀 쟁여놓지 뭐 하면서 그것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 물건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료 나눔이라는 걸 싫어합니다. 좀 냉정한가요? 그래서 저는 무료 나눔을 한 적이 없어요. 꼭 1,000원이라도 받습니다. 3,000원이라도 받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이 연락을 줘요. 그 돈을 주고서라도 사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정말 쓰다가 이제 진짜 버리려고 하는 것도 이거 필요한 사람 있겠지? 하지만 무료로 줄 수는 없어. 2,000원이라도 올립니다. 제가 있는 곳까지 굳이 오는 수고와 2,0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는 할 만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는 것이 좋다 생각하거든요. 허니버터칩 이 사례인데 혹시 아시나요? 허니버터칩? 이 말도 안 되는데 허니버터칩이 이거 사재기가 너무 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사재기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그런 장면인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허니버터칩 이 회사는, 혜태 회사는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허니버터칩 사례
잠시만요. 이 수업이 방금 일시정지했다가 해가지고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허니버터칩 올리지는 않았네요. 근데 어쨌든 조금 올려받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원하는 사람이 사 먹을 수 있었겠잖아요. 근데 그것도 위험성이 있겠죠.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겠죠. 포켓몬빵도 지금 대란이 일어났는데 좀 왜 그럴까요? 유행이 돌고 도나 봐요. 근데 또 가격 올리지는 또 않죠. 거기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항적 마케팅, 이거는 제가 일부러 영어로 가져왔는데요. 디마케팅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억제 마케팅 비슷한 건데, 억제, 건전한 수요가 아니죠. 담배와 마약 같은 거, 그죠? 주류 마약 이런 거. 그래서 세금을 많이 이렇게 매겨서 가격 인상을 통하여서 그 수요를 줄이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좋겠죠. 근데 쉽지는 않죠. 대항적 마케팅. 그 외 여러 가지 마케팅의 종류별 사례입니다. 대중 마케팅.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고객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대중 마케팅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처럼 뭔가 특정 소비자라고 하기에는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대중 마케팅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뭐 비슷한 말로 매스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매스, 덩어리 막 이런 게 있어요. 표적 마케팅, 시장을 세분화하여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거. 이게 아무래도 우리 마케팅 배우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만한 마케팅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10대 학생과 같이 특정 표적을 정해서 이 계층만이라도 다 우리 제품 사게 하는 예를 들어 이 성별, 이 연령대만이라도 완전히 우리 제품에 빠져들게끔 하는 거. 그런 게 표적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대1 마케팅,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것. 미스치프 마케팅, 유머러스하고 기발한 발상, 그런 걸 통하여서 마케팅하는 것,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또 니치 마케팅, 니치라는 것이 이게 틈새거든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여성이 미용실이나 화장품의 주 고객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남성도 이제 이용하고 시작하나?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여기 특별히 이게 미용실, 블루클럽 아시나요? 남성 전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매장의 분위기나 서비스가 그 남성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아니, 남성들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남성들은 미용실 같은 데 돈을 쓰지 않을 텐데 왜 미용실 남성 전문으로 했지 돈이나 벌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시나요? 하지만 오히려 그 틈새 시장을 노린 겁니다. 아무도 그러면 그 시장을 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 안 되는 시장이니까. 돈 안 되는 고객들한테 코 묻은 돈 7,000원, 만원 받아서 뭐 하냐고. 하지만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그 고객만이라도 다 우리 거로 만들면, 그 적은 고객이라도 다 우리 거로 만들면 그러면은 승산이 있다 이거야. 그런 의미에서 니치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라는 건 시끄러운 거죠. 근데 시끄러운 거라는 것은 주로 부정적 이슈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이슈화 시켜서 똑같은 말이 있네. 부정적 이슈를 이슈화 시켜서 결국에는 마케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람이라는 게 부정적인 거에 더 민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정적인 논란이 될 만한 요소를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소문을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부러 유튜버 중에서도 일부러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나 그런 스캔들을 일부러 일으킨다면 뜰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사과 영상 올리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잘못을 하면 노이즈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시끄럽기만 하지만 약간 논란이 될 만한 거는 그럼 오히려 그것을 홍보 효과에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마케팅의 여러 역할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바이럴 마케팅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이럴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이게 좀 친숙한 바이러스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해서 바이럴 마케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근마켓 사례를 가져왔어요. 왜냐면 당근마켓이 바이럴 마케팅을 너무 잘한 기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예요. 사실은 바이럴 마케팅, 우리 당근마켓이 라고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에 검색을 하면 어찌나 이렇게 재밌는 당근마켓 사례가 많은지 몰라요. 좀 확대해서 보시면, 확대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뭐 당근마켓 근황, 웃대인, 웃긴 대학 뭐 그런 건가 봐요. 역대급 중고매물 근황, 퀘스트를 내는 당근마켓 판매자와 같은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당근마켓을 엄청 많이 이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용해 본 사람으로서 이런 재밌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동네에서 거래를 하길래 이렇게 재밌는 사례가 많은 걸까요? 저는 이것이 다 지어낸 조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조작했죠? 당근마켓 직원분들께서 이것을 조작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만들 수 있죠? 네, 어떤 효과를 만들 수 있냐? 이 재밌는 사례들로 흥미를 끌어서 당근마켓이 좀 더 유명해지겠죠. 한번 볼까요? 어떤 사례들인지. 전자레인지를 판매를 했는데 늦은 밤 죄송하다면서 친해지고 싶다고 여자친구의 유무를 물어봅니다. 썸을 타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당근마켓에서 만나서 썸을 타지? 정말 설레는 일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바로 흥미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을 통해? 주로 인터넷 통해서 빠르게 퍼지는 것을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고면미가 여기 한 마리 등장하는데 우리 집 고면미 안 판대요. 그냥 우리 집 고양이 자랑이래요. 그러면서 무려 1,000만 원의 가격을 올립니다. 가격 제한은 불가하죠. 흥정이 안 돼요. 왜냐면 안 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안 판다면서 당근마켓에 올리는 이런 비매너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귀여운 고면미의 사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당근마켓의 인지도가 확 올라갔고 직원들의 연봉도 확 올라갔습니다. 이걸 죄송해요. 자, 바이럴 마케팅은 정리하자면 바이러스 같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이 퍼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입소문 마케팅, 월드 오브 마우스, WOM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종류를 조금 세분화 시켜봤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주로 온라인에서 퍼지는 건 그냥 바이럴이라고 하자. 버즈 마케팅은 또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자. 이렇게 조금 구분을 했어요. 다음 장 볼까요? 바이럴 마케팅, 카페 블로그, SNS, UCC, 입소문 마케팅, 그냥 사람과 사람 간에 실제 대면해서 이렇게 서로 아는 사람끼리 입소문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버즈 마케팅, 뭔가 선전 효과나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키워드는 여기 있죠. 각종 이벤트나 활동, 이런 것이 버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은 모두 다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포괄하여 말하면, 하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죠? 구분이 좀 되시나요? 다음 장은 없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케팅의 여러 종류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포피믹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